네, 반갑습니다. 한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스프링 어패드 장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차량은 LPG 개조에 따라서 니어 쪽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뒤에가 좀 많이 처지다 보니까 바닥부터 휀다 높이까지 약 68cm 정도 돼서 뒷바퀴가 좀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에서요. 저는 익스트림리 뒷차고 어패드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스프링 상단에 어패드라는 이 노란색으로 된 놈을 장착해서 스프링 차고를 좀 업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일단 스프링 사이에 끼우는 것도 있고 스프링 자체를 좀 높여주는 이런 제품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패드만 교체해서 차고를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타이어 탈거하시고요. 중고로 사다 보니까 망실된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플러그도 하는 김에 이렇게 58414 3F000 해서 몇백 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망실된 플러그도 바퀴 뺀 김에 장착을 했고요. 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세차나 뭐 빗물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 없으면은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캘리퍼 블리드 스크류라고 해서 58314 EJ000 이것도 또한 중고를 장착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줬습니다. 중고로 이렇게 장착하시거나 혹시 부품들이 망실된 경우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뭐 몇백 원 안 하니까 작업할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어 스프링 탈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 영상에 보시면 리어 스프링 교체하는 법도 나와 있지만 그거랑 똑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잭업을 한 다음에 이 로어암 큰 볼트를 빼시고, 물론 하단에 이렇게 잭업을 해줘서 하단을 받쳐줘서 스프링이 딱 튕겨 나오는 그것을 방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M19짜리 긴 볼트를 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하다가 보니까 저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안 뺐어요. 안 빼다 보니까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그냥 이쪽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상부에 붙어 있는 놈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스프링 올릴 때 저것을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살짝 잭업을 해준 것을 내려주신 다음에 스프링을 빼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 쪽에서 뺀 놈을 이렇게 좀 해주었던 거고요. 기존에 있던 순정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검은색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부 패드만 바꿔 끼워서 장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저처럼 스프링 다운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스차 개조나 LPI 개조나 CNG 개조 뭐 이런 걸로 해서 리어 쪽이 뒤처짐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프링 패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저도 갈기 전에 후기를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착하고 나서 오히려 승차감이 더 안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승차감도 괜찮아졌고요. 일단은 너무나 니어 쪽이 낮다 보니까 좀 방지턱이나 약간 조금 높은 주차장 이런 거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뒤에가 좀 쓸렸는데요. 그런 현상이 좀 없어졌습니다. 네. 니어 스프링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노어암 쪽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구멍만 맞추기만 하면은 되는 작업입니다. 네. 천천히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한 두세 개 전 영상에서 니어 스프링 가는 법을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스프링을 빼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 교체하는 거랑 작업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어암 쪽 부싱이라고 하죠. 로어암 부싱 쪽 이쪽을 맞춰주면 돼.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 하면은 조금 껄쩍껄쩍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쉽게 로어암 쪽 긴 볼트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살펴보면서 구멍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구멍이 맞지 않았다 하면은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위글, 예, 껄쩍껄쩍이라고 하죠. 위글링을 해주면은 네, 구멍이 맞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긴 볼트, 제가 맨 처음에는 저 댐퍼가 없는, 댐퍼랑 그 캘리퍼랑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서 작업을 미리 해놨었는데요. 이때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전혀 간섭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동그란 큰 볼트가 있는, 댐퍼가 있는 M19짜리 볼트를 집어 넣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동 임팩으로 해서 높이만 맞춰 주신 다음에 쭉 집어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임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프링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까요. 그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스프링 교체하실 때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저는 뭐 할 줄 아니까, 근데 이것도 뭐 한두 번 해보시면은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뭐 쇼바 작업하고 스프링 하고 따로 뭐 패드만 이렇게 작업하셔도, 따로 작업하셔도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저 링크 쪽 M14였던가요? 이쪽도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맨 처음에 작업을 위에 것을, 스테빌라이저 링크 위에 쪽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쪽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쭉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각각 그 토크에 맞게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니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교체는 이렇게 작업을 스프링 쪽에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스프링이 이렇게 또 압축되어 있어서 이게 틱 하면은 튕겨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양쪽 뒷바퀴 양쪽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뒤처짐도 보강도 되고 뭐 따로 멀미 현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후기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한두 개 있었는데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뒤에 차고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68cm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 패드를 장착하고 나니까 한 71cm 해서 한 30mm, 3cm죠. 30mm 이상 상승이 돼서 차고 높이도 제가 원하는 높이, 예, 작업 후의 영상인데요. 제가 원하는 높이 딱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 이것은 작업하고 나서 한참 뛴 다음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줄자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는 68였는데요. 작업 후에는 71, 약 3cm, 3cm 정도 상승이 됐네요. 장착 전에는 이렇게 휀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어패드 장착 후에는 이렇게 올라왔고 승차감도 좋아졌고 네, 되게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